이 세상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에는 더 이상 빈 곳이 없고 끔찍한 괴물들은 오직 할리우드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행성에는 인류가 필사적으로 기억에서 지우고 모든 지도에서 삭제하려는 13개의 섬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팔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기도 이 섬으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이 해변에 발을 들이는 시도는 감옥이나 밀폐된 관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현실이 어떤 악몽보다도 무서운 장소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반은 인간의 죄로 이루어진 땅이 있는 섬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험을 위해 손드릴로 환자의 두개골을 열었던 미친 의사와 한 걸음만 내딛어도 몸이 녹기 시작하는 해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군인이 늪지대로 들어갔다가 단 20명만이 고대 괴물의 턱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나왔던 가장 어두운 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핵폐기물을 사격했던 부끄러운 태만에 대한 진실과 한 조각의 샌드위치가 어떻게 세기의 과학 실험을 거의 파괴할 뻔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13번째 섬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야외에 놓여있는 생물학적 종말의 시한폭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하려면 삽을 든 약탈자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가상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성으로 촬영된 고해상도 현대 지도를 보면서 위대한 미스터리의 시대가 먼 과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계화의 그림자 속에는 브로셔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여객기 조종사들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이 좌표들을 우회하라는 엄격한 지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시간이 마치 강제로 되돌려진 듯한 지점, 세계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차가운 바다, 아이슬란드 해안으로 향합니다. 폭포와 석호가 있는 인기 있는 경로는 잊으세요. 우리는 해안 남쪽에 위치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낯빛 파도 사이에 음산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친 수치로 푸른 바다 캔버스에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슈르체이 섬으로 전 세계 생물학 연구소로서 공식지위를 가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의 비밀 유지 수준은 많은 군사기지를 능가합니다. 관광객의 방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다이버와 어부들은 막대한 벌금 위협 아래 섬 근처 접근이 금지됩니다. 섬 위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 착륙 장치에 붙은 씨앗이 이 순수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슈르체이는 기초과학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엄격한 금지구역입니다. 이 장소의 역사는 1963년 11월 14일 어부들이 물 위에 이상한 짙은 연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타는 줄 알았지만 구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신화 속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끓고 있었고 깊은 곳에서 새로운 화산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난은 거대했고 거의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은 굳었고 파도가 그것을 부쉈지만 불길은 다시 솟아올라 물과의 싸움에서 한 미터씩 땅을 되찾았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인류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무균 상태의 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죽은 행성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볼 기회를 얻고 숨을 죽였습니다. 절대적인 무가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초의 박테리아와 이끼가 인간의 개입 없이 식은 바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섬은 최고 등급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트세이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패트리 접시가 되었다. 임무는 엄격했다.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것이었다. 이곳 방문 규칙은 수술실보다 엄격하다. 섬에는 연간 한 번 아주 작은 과학자 그룹만 입장할 수 있다. 상륙 전에는 모두 철저한 소독을 받는다. 의복, 신발, 장비는 모두 멸균 처리된다. 주머니는 씨앗이나 부스러기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검사한다. 외부의 어떤 유기물도 실험의 청결에 재앙이다. 과학자들은 유일한 밀폐된 집에서 잠을 자며 모든 생활 폐기물은 다시 가져간다.
하지만 인간 요인은 어떤 완벽한 방정식에서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다. 몇 년 후 식물학자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바위에서 힘겹게 생명을 되찾은 빈약한 이끼 사이에서 평범한 토마토 덤불이 당당하게 무성하게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들은 토마토 씨앗을 그렇게 먼 거리까지 옮기지 않는다. 그 식물은 이 연약하고 막 시작된 생태계에서 이질적인 괴물처럼 보였다. 조사 결과 부끄러운 이유가 밝혀졌다. 한 과학자가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그는 용변을 보고 싶어 기지로 돌아가기 귀찮아 용암위에서 해결했다. 그 전에 그는 토마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다. 인간의 부주의가 비료가 되어 씨앗이 싹을 틔웠다. 과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다. 토마토는 즉시 뽑혀 밀폐된 봉지에 담겨 파괴되었다. 장소는 화학물질로 철저히 처리되었다. 한 번의 어리석음 때문에 전 지구적 실험이 위협받았지만 무균 상태는 회복되었다. 슐트세이가 고등과학을 위해 폐쇄되었다면 다음 섬은 한 가족의 원칙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로 이동해 봅시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해변, 호화로운 호텔, 서핑과 걱정 없는 관광객들. 하지만 번화한 해안에서 단 27km 떨어진 수평선 너머에 또 다른 땅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익숙해 보입니다. 같은 푸른 언덕, 야자수, 모래.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 같은 근접성입니다. 이 섬은 니이우라고 불리며 세상은 이를 금단의 섬이라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용 도가 아니라 19세기 중반에 멈춘 달력이 있는 진정한 시간의 캡슐입니다. 이곳에는 포장도로, 상수도, 슈퍼마켓,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경찰 순찰을 볼 수 없습니다. 범죄가 없기 때문이며 아무도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의 대가는 세계와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폐쇄된 국가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론적으로라도 여행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니이아우는 어떤 돈으로도 티켓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역사는 186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 왕이 이 섬을 스코틀랜드 가족에게 금 2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왕은 사약처럼 들리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하와이 문화와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가능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철의 장막을 내리고 진보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니이하우는 최초 구매자들의 후손들이 소유한 난공불락의 개인 소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약 17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혈통의 하와이인으로 조상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귀중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조개 껍데기를 모읍니다. 이곳은 하와이어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현지 아이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학교에서 배워 외부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곳에는 중앙 전력망이 없으며 최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만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사람들은 오래된 자전거나 말에 올라 흙길을 걸어다닙니다. 비밀주의가 절대적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세기 다른 섬들의 전염병이 퍼졌을 때 니이하우 소유주들은 모든 출입을 금지하며 영토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섬에서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유주들에게 고립 철학의 오름을 확신시켰습니다. 이후 규칙은 더 엄격해졌고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이 억만장자이거나 세계적인 유명인이라도 이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전설적인 왕뮤지션이 헬리콥터로 오려했지만 모든 돈과 인맥을 동원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가족 전통과 섬 주민들의 평화가 스타의 지위나 수표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외부인은 초대받아야만 해변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도 엄격한 상부 승인 후에만 손님을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외딴 해변에 배로 접근하는 작은 허점만 있습니다. 해안에서 몇 시간만 수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해변에 올라가거나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현지인과 대화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즉각 추방됩니다. 니하오에서 침묵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재앙의 메아리인 장소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영화에서 본 장소를 방문합니다. 월궁칠 요원. 영화에서 주인공은 바다 한가운데 죽은 도시를 발견합니다. 많은 관객은 이 종말적 풍경이 고가의 세트장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동중국해의 물속에는 하시마 섬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자신과 전 세계는 이 섬을 더 위협적인 이름인 구남도, 즉 전함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실루엣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회색 벽과 콘크리트 건물의 말뚝 울타리가 거대한 군함처럼 낯빛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오늘날 하시마는 가장 유명한 유령 도시입니다. 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과밀한 도쿄를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바위 조각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은 인간 개미집과 같은 복잡한 콘크리트 미로였으며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머리 위에 살았습니다. 벗겨진 벽에는 1974년으로 열린 누렇게 변한 달력이 걸려있다. 학교 책상 위에는 아직도 펼쳐진 교과서가 놓여있고 체육관에는 시간이 멈춘 공들이 널려있다. 지금 자연이 천천히 이 콘크리트 기념비를 갉아먹고 있다. 염분이 철근을 부식시키고 발코니가 무너지고 매년 무서운 태풍 때마다 계단 전체가 요란하게 무너진다. 그래서 자유로운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태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 큰 소리나 부주의한 발걸음이 구조물을 무너뜨려 연구자를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묻을 수 있다. 여기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떠났지만 강제로 갇힌 곳도 있다.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 반짝이는 대도시 뉴욕으로 가서 그 어두운 이면을 볼 것이다. 이스트리버 한가운데 브롱크스와 감옥 사이에 끼어있는 땅 조각이 있는데 마치 세상의 끝을 다룬 영화 세트장 같다. 이곳은 노스브라더스 섬으로 거대한 도시에 썩어가는 비밀이다. 하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를 괴롭힌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었다. 1904년 해안에서 중기선 제너럴 슬로캠이 침몰했다. 배는 불에 타서 침몰했고 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파도는 해변에 수많은 시신을 밀어냈다. 병원 직원들은 구조자와 관장으로 변해 물에서 부상자를 끌어냈다. 이 비극은 섬에 영원히 슬픔과 공포의 흔적을 남겼다. 1963년에 병원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직원들은 떠났고 비싼 장비와 병실 가구, 수천 개의 환자 개인 기록은 썩고 파괴되도록 남겨졌다. 수십 년 동안 자연은 복수를 했다. 공격적인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나무가 지붕을 뚫고 자라 병실을 초현실적인 숲으로 바꿨으며 잎 사이로 녹슨 옛 환자들의 침대가 보인다. 악몽은 1922년에 정신병원이 이곳에 세워지면서 계속되었다. 건물은 뼈 위에 지어졌고 환자들은 즉시 속삭임과 환영에 대해 불평했지만 의사들은 이를 무시했다. 주된 악당은 실험에 집착한 주치의였다.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마취 없이 손드릴과 망치로 환자들의 두개골을 열며 사디스트로 변했다. 밥의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석호를 가득 메웠지만 안개 속에 묻혔다. 이야기의 끝은 신비롭게 닥쳤다. 의사는 자신이 희생자들의 유령에 둘러싸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을 잃었다. 광기의 발작 중 그는 종탑에 올라가 뛰어내렸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부서진 채 누워있을 때 땅에서 짙은 안개가 올라와 그를 질식시켜 죽였다. 병원은 1968년에 급히 폐쇄되었다. 그 이후로 섬은 버려졌고 건물들은 붕괴되고 있으며 무서운 의료도구들은 아직도 수세기 먼지 속 바닥에 흩어져 있다. 해가 지자 늪지가 살아났다. 부상당한 냄새가 주변의 수천 마리 포식자를 끌어들였다. 근처에 있던 자연주의자는 나중에 이 소리를 인간의 귀가 들은 가장 끔찍한 소리라고 묘사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진짜 학살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은 부러지는 뼈의 마른 소리와 섞였다. 소총은 갑옷 같은 피부를 가진 적들에게 무용지물이었고 병사들은 하나씩 물속으로 끌려갔다. 새벽이 되자 비명은 잦아들었다. 이 맹그로브 숲에 들어간 1,000명의 정예병사 중
단지 20명만이 살아서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다. 나머지는 거대한 배고픈 파충류의 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날 가이드들은 단호히 관광객들을 숲 깊숙이 안내하는 것을 거부한다. 포식자의 개체수는 여전히 엄청나다. 단단한 땅에서 끈적한 진흙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인생에서 마지막 실수가 될 수 있다. 악어는 거대해서 눈에 띈다. 하지만 위협이 모든 가지에서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안에서 단 35km 떨어진 곳에 녹색 지옥이 있다. 브라질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지도에는 케이마다 그란디로 표시되어 있지만 전 세계는 이곳을 뱀의 섬으로 알고 있다. 물가에서 보면 열대 낙원처럼 보이지만 이 아름다움은 부주의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덫이다. 이곳은 독특한 황금 창머리뱀이 가득한 폐쇄된 보호구역이다. 인구 밀도는 상식을 거스른다. 평방미터당 최대 5마리의 독사들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독은 일반 독의 5배 강력하여 새들을 즉시 무력화시킨다. 독소는 살을 녹여 빠른 조직괴사를 일으킨다. 고통 속에 죽음이 찾아오며 혈청 없이는 구할 희망이 없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지난 세기에 이곳에 살았던 등대지기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창문을 닫는 것을 잊었다. 수십 마리의 파충류가 안으로 기어들어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몸에서 쉬익거리는 소리가 나는 살아있는 카펫을 지나 배로 도망쳐야 했다. 이후 선원들은 그들을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그때부터 등대는 자동화되었고 섬 입장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공격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외부인을 제거합니다. 벙골만에는 현대 세계화가 날카로운 돌 화살촉에 부딪히는 북센티넬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6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거부해온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원에서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캉화를 원하며 이 권리를 위해 생명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부인은 즉시 경고 없이 제거해야 할 적입니다. 그들은 구명 헬리콥터를 활로 공격했습니다. 2006년에는 2명의 어부가 우연히 해안에 표류했는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죽이고 모래사장에 묻었습니다. 최근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자우가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첫 시도가 화살에 책이 뚫리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삶은 멈추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다. 이곳 공기는 유황 냄새가 나고 차들은 즉시 녹슬며 존재 자체가 재앙을 기다리는 화약통 같은 삶을 연상시킨다. 가스는 견딜 수 있지만 방사능은 보이지 않고 교활하다. 비키니 완초는 많은 이들에게 해변 패션과 연관된다. 수영복은 이곳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대중에게 폭발적인 효과를 상징한다. 이 하얀 모래의 천국은 지구의 주요 핵 실험 장소가 되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12년 동안 23개의 강력한 핵폭탄을 터뜨렸다. 가장 끔찍한 것은 캐슬 브라보 실험이었다. 폭발은 예상보다 3배 강력해 섬 일부를 증발시켰다. 방사능제는 인근 지역을 덮으며 치명적인 눈처럼 하늘에서 내렸다. 방사능은 무섭지만 그 행동은 예측 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한 실험이 훨씬 교활하고 정교합니다. 우리는 안개 낀 산과 깊은 호수, 고풍스럽고 웅장한 성들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떠납니다. 그루이너드만의 그림 같은 만에는 해안에서 단 1km 떨어진 작은 초록색 타원형 섬이 있습니다. 본토에서는 조용한 피크닉이나 산책의 완벽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미신적인 공포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에는 최고 생물학적 위험구역으로 선명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적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연의 한 구석을 의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서 첩보가 적을 막을 방법을 찾으면서 공포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냉소적인 계획, 베지테리언이 개발되었습니다. 당국은 이것이 시한폭탄임을 깨달았다. 대규모 소독 작업이 시작되었다. 섬은 보이지 않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백 톤의 바닷물과 포르말데이드로 문자 그대로 잠겼다.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지역적 위협은 끝난다. 우리 목록의 13번째는 행성 규모의 위험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나뉜 부활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 장소는 공식적으로 소련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 도시 아랄스크칠은 완전 격리된 상태에서 1,500명이 살던 극비시설이었다. 최고의 미생물학자, 군인과 그 가족들. 주거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철조망 너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무기 시험 및 생산 실험실인 야전단지가 있었다. 여기서 인류의 최악의 악몽인 패스트, 천연두, 장티푸스가 시험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알려진 모든 백신과 항생제를 무력화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탄저균 균주였다. 이것은 완벽한 종말의 무기였다. 재앙은 국가 붕괴 후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비축물을 긴급히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백 톤의 포자를 탱크에 싣고 묻었다. 그들은 매장을 표백제로 채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포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며 아라레의 건조는 고립된 섬을 반도로 바꾸어 수중 장벽을 파괴했다. 오늘날 부활의 섬은 본토와 연결되었다. 야생동물은 자유롭게 훈련장 구역을 돌아다니며 무덤의 굴을 파고, 약탈자들은 유색근 속을 노리며 감염을 퍼뜨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침입한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대륙으로 넘어온 한 마리의 감염된 쥐나 삽을 든 호기심 많은 약탈자 한 명만으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전 세계적 팬데믹의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판도라의 상자로 그 뚜껑은 이미 약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허구의 그물을 찾지만 진짜 죽음은 사막 한가운데 녹슨 통 속에 잠들어 있으며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